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름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밥도둑. 시원하고 아삭한 열무김치 다들 좋아하시죠? 갓 지은 밥에 쓱쓱 비벼 먹거나 시원한 국수 한 그릇에 곁들이면 집 나갔던 입맛도 단숨에 돌아오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반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맘 먹고 시장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열무를 한 단 사와서 정성껏 김치를 담갔는데 기대와 달리 쌉쌀한 쓴맛이 나거나 줄기가 질기고 뻣뻣해서 온 가족의 외면을 받았던 속상한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분명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던 그대로 소금에 절이고 양념도 아낌없이 넣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열무를 고르실 때 이왕이면 길고 통통해서 양이 많아 보이는 것을 고르지는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30년 넘게 열무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는 바로 그 선택이 쓴맛과 질긴 식감의 주범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뜻밖이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열무김치 실패의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단번에 최상급 열무를 알아보는 비법부터 열무의 쓴맛은 없애고 아삭함은 살리는 기적의 손질법,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열무의 놀라운 건강 효능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열무김치 담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김치명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아삭한 여름의 맛을 찾아 떠나보실까요? 우리가 맛있는 열무김치를 담그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좋은 열무 고르기입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 열무들이 한가득이라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크고 굵은 것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열무의 세계에서는 크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길고 굵은 열무는 억세고 섬유질이 많아 질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문가들은 어떤 열무를 고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길이와 굵기입니다. 키가 너무 크지 않고 아담한 약 20에서 30cm 내외의 길이가 가장 좋습니다. 줄기의 굵기 역시 새끼손가락 정도의 두께가 가장 연하고 아삭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잎의 색깔과 상태입니다. 잎이 너무 짙은 녹색인 것보다는 연한 초록빛을 띠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짙은 녹색은 밭에서 너무 오래 자라 뻣뻣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들거나 누렇게 뜬 잎이 없는 것은 기본이겠죠. 마지막으로 뿌리를 확인하세요. 열무의 작은 무 부분은 표면이 매끄럽고 잔뿌리가 적으며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뿌리 부분이 너무 굵으면 바람이 들어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길이는 한 뼘 정도로 아담하게, 굵기는 새끼손가락처럼 가늘게, 잎은 연두빛으로 싱싱하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시장의 그 어떤 상인도 여러분을 초보로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열무를 골랐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집에 가져와서 딱 한 가지만 잘못해도 연하디연한 열무가 순식간에 쓴맛 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열무의 아삭함을 망치는 최악의 손질법은 무엇일까요? 최상급 열무를 골라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열무를 아기 다루듯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열무김치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씻고 절이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무의 흙을 제거하고 숨을 죽이기 위해 굵은 소금을 뿌려 손으로 힘껏 문지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열무의 쓴맛과 풋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열무의 연한 잎과 줄기는 아주 연약해서 강한 마찰이 가해지면 쉽게 멍이 들고 상처가 납니다. 이 상처에서 우리가 풋내라고 부르는 씁쓸한 즙이 배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최대한 부드럽게입니다. 먼저 흙이 묻은 뿌리 부분과 시든 잎을 가볍게 다듬어줍니다. 그 후 커다란 대야에 물을 넉넉히 받아 열무를 담그고 손으로 살살 흔들어가며 흙과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여러 번 물을 갈아주며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손으로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그 다음은 절이는 과정입니다. 씻은 열무를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살짝 뺀 후 굵은 소금을 열무 사이사이에 뿌려주는 느낌으로 얹어줍니다. 이때도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아가며 소금을 뿌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 위아래를 부드럽게 뒤집어주면 골고루 절여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뤄주기만 해도 열무김치의 쓴맛은 90%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쓴맛 걱정은 덜었으니 이 보석 같은 채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혹시 열무에 인삼에나 들어있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열무를 그저 시원한 맛으로 먹는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열무는 여름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품은 천연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로 열무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열무의 뿌리 부분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밀가루 음식이나 고구마처럼 퍽퍽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더운 날씨에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될 때 열무김치나 열무 비빔밥이 유독 당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놀랍게도 열무에는 우리가 인삼이나 도라지에 많다고 알고 있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비타민C 함량도 매우 높아 땀을 많이 흘려 지치기 쉬운 여름철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유독 여름만 되면 기운이 없고 감기에 잘 걸리는 분이라면 열무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무는 눈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열무의 푸른 잎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비타민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칼슘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소화부터 면역력, 눈과 뼈 건강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채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열무도 잘못 보관하면 하루아침에 시들고 물러져 버리기 십상입니다. 금방 먹지 않을 열무 어떻게 해야 일주일 뒤에도 밭에서 갓 뽑은 것처럼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열무값이 저렴해서 넉넉하게 사오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열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 굉장히 빨리 시드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사온 그대로 검은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틀만 지나도 축 처지고 물러져서 요리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다듬어 김치를 담그자니 시간과 노력이 부담스럽고요. 이럴 때를 위한 최고의 보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수분 조절과 세워서 보관하기입니다. 먼저 보관할 열무는 절대 씻지 마세요. 물기가 닿는 순간부터 무르기 시작합니다. 흙이 좀 묻어있더라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열무를 큼직하게 감싸줍니다. 신문지가 열무에서 나오는 과도한 수분은 흡수해주고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열무가 어는 것을 막아주는 이중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신문지로 감싼 열무를 비닐봉지에 담아 공기를 살짝 빼고 묶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냉장고 채소칸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열무가 밭에서 자라던 모습 그대로 세워서 보관하면 채소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훨씬 더 오랫동안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눕혀서 보관하면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더 빨리 시들게 됩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최소 5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아삭하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식탁의 주인공 열무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고 굵은 것보다 아담하고 연한 것이 좋다는 진짜 배기 열무 고르는 법을 배웠고 문지르는 대신 부드럽게 씻고 절여야 쓴맛이 나지 않는다는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삼에 버금가는 사포닌 성분과 풍부한 비타민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했으며 신문지에 싸서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보관의 지혜까지 익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열무를 만나도 자신 있게 최고의 맛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무 박사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소중한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 밥상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만의 열무김치 비법이나 열무와 관련된 재미있는 추억을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저는 더욱 알차고 맛있는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